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간 서 있을 때 좀 어머님들이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풍이천 수학과 부장이고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나가셨죠? 네.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뒤에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할 건데 자리를 비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후회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오늘 오셨으니까 소중한 얘기들을 해드릴 건데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제 사진인데요. 네, 제가 머리를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뭐냐면 내렸더니 한 3살 젊어 보인대요. 그리고 착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안 때린다고요. 네, 때릴 수가 없겠죠. 네, 좋은 말로 해도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고2 아이들의 입시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고1 아이들의 입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초중 어머님들 오셨을 테니까 지금 구리 지역이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요. 동시 선발을 하면서 지금 일반고 학교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구리고 같은 경우는 20점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물론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니까 그거는 안 물어보셔도 돼요. 대신에 그 이상의 것들을 해드리는 곳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5 교육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어머님들이요 어떤 걸 배우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표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이제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작년에 저는 이제 중계에서 수업을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구리로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1 아이들 담임을 맡아서요.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내신 대비가 아니고요. 선택 과목 컨설팅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문이과 구분이 없다 보니까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아이들이 모릅니다. 심지어 어머님들도 모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뭘 선택해야 되나요? 2학년 올라갈 때 하는 게 일반 선택이고요. 3학년 올라갈 때 하는 게 진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내신에 반영되는 것도 달라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를 갈 때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를 어머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제가 작년 1년 내내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당연 내신은 1등급을 맞춰주는 거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해줄 건 뭐냐면 생기부와 선택 과목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은 수학을 듣는 아이들은 제가 한 명씩 불러서 그 부분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자료가 있는데 오늘 받으신 거 보면요. 수학과에서 만든 삽지가 있어요. 좀 두꺼운 거예요. 네, 그거를 보시면 제일 앞에 이쁜 남자아이가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면 지금 수학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머님들한테 구리 지역에서 수학만큼은 완벽하게 1등급을 찍어드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나오는 게요. 1인 밴드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머님들이 학원에 갔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있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나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좋은 얘기 하시죠. 그죠? 아우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몇 등급 나온다고요? 4등급 나온다고요. 네, 아이들이 잘 들어요. 되게 잘 듣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잘 듣고 잘 필기하고 그리고 나서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애들은요. 집에 가서 복습이라는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넘기시면요. 저희가 직접 밴드에 올리는 글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들한테 업로드를 해드려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고 정답률이 몇 프로고 어떤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다시 댓글로 대화를 하고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화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집에 퇴근도 늦게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해드려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성적이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하고 일치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생기부 선택과목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해주실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하고 얘기하셔가지고요. 무슨 과를 진학하고 싶다 라는 것만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거에 맞춰서 학교에서 동아리,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 그리고 어떤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 장의 페이퍼로 만들어서 드려요. 그리고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곳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하요라고는 하지만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이 깔릴지 안 깔릴지도 몰라요. 그 수요가 생겨야지만 깔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아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가 명확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 과목을 컨설팅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 같이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2 같은 경우는 지금 고3하고 수능 체제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문이과 통합이긴 한데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가형, 나형을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과목을 보시면 수학원, 그 다음에 뭐 문과는 수학도 확통, 이과는 미적분 확통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이 진행이 돼요. 기존하고요. 수학에서만 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2 아이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가면 되고 거기에서 선택 과목 하나라는 거죠. 선택 과목만 제대로 짤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진로 선택인데 진로 선택도 내가 무슨 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저희의 도움을 받으셔야지만 제대로 아이의 미래를 건설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의 여파나 뭐 어떻게 갈 것이냐를 좀 간단히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구리 남양주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구리고, 그 다음에 동아고, 그 다음에 삼육고 이 친구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계속 종합으로 간대요. 정시를 포기한대요. 그때는 정시를 많이 뽑진 않았죠. 근데 지금 고1부터는 정시만 30%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30%가 아니에요.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다 떨궈져 내려오면요. 정말 많이 가면 5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죠. 100명 중에 50명을 정시로 50명을 수시로 뽑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포기하시면 절대적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어머님들이 보실 때는 아니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많이 뽑아요. 교과의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종합으로 뽑는 인원수가 인서울에서 훨씬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 그런데 구리고가 그런 실적을 구리에서 그런 실적이 많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내신만 잡기 때문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내신에서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아고에서도 삼육고에서도 구리고에서도 출제가 돼요. 구리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3-4개씩 꼭 나옵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버리면 내신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30%까지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요. 내신만 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은 그냥 거저 먹기라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서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내신 대비를 할 때도 교과서만 풀리고 프린트만 풀리고 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의고사 기출까지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말 많이 변하는 건 지금 여기 고1 어머님들 많으시고 초중 어머님들 많으시니까 초중 어머님들은 피부에 와닿진 않으시죠. 아직 우리 아이는 멀었는데요. 금방 가요. 그리고 중등 내신은 구리가 비평준하다 보니까 전 과목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중학교 때 외워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워서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무너지는 과목이 국영수죠. 특히 수학은 지금도 그래요.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가요. 선생님 그냥 예전처럼 외워서 풀면 안 돼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외워서 풀면 30점 나올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의 변화를 확실히 꿰고 계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어머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 던져드릴게요. 81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지금 고1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816이요. 아시는 분 제가 여기 손이 왜 들어갈까요, 어머님? 네, 거기 손 드신 어머님. 수능 날짜요? 8월 16일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미리 뭐 예행 연습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뭘까요? 어머님?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남은 기간. 아, 수능까지 남은 기간이요? 고1이요? 아니에요. 요건 좀 이따 드릴게요, 상품권을. 이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 많아졌어요. 국어에서 2개, 수학에서 2개, 그 다음에 과학탐구, 사탐이 하나로 뭉쳐졌어요. 17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요. 그 선택 과목의 경우의 수예요. 제가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를 구해봤더니 816까지가 나와요.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지금 감당을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연계 과목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고2 아이들은요 수능에서 기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대혼란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기하를 안 보면 공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공과대학에서는 입시 안에서 기하를 이수한 학생들만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1 아이들은 기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기하가 들어가면 뭐가 변하느냐? 수학에서는 변하는 게 없어요. 지금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넣어놨잖아요. 문과는 똑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확률과 통계밖에 없어요. 미적분은 이과 미적분이에요. 문과 미적분은 수학 2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무조건 확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과에서 나뉘는 게 미적분과 기하인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연과학대라는 거죠. 기하는 뭘까요? 공대라는 거죠. 엄격히 구분이 되어서 대부분 선택 과목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하라는 게 진로 선택으로 가 있다 보니까 진로 선택은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요. 대부분 1등급부터 9등급이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요, A, B, C, D로 합니다. 지금 성취평까지 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의 변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A를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능에서의 변별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는 거죠. 언어와 매체가 더럽게 어렵잖아요. 그죠? 다 문법이니까. 하지만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되게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네, 국어라는 과목이 제가 수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18년 강의하고 있는데요. 좀 발음이 그러네요. 네, 18해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학원 처음이에요. 수학이나 영어 선생님이 많죠. 그렇죠? 근데 저희 학원은 국어 선생님이 많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저는 꿀리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라는 선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사회탐구, 과학탐구 17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경제학과 갈 건데 물리를 선택할까요? 갑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선택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물리가 1등급 나왔어요. 엄마, 아무래도 나는 선택을 물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경영학과 할 건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 자체도 아이들이 그냥 성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말씀드린 성취평가제예요. 진로 선택은요.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3개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하나를 듣게 될 겁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기하를 무조건 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성취평가제로 바꿔서 합니다. 1등급, 4%에 들어야 1등급이 아니고요.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A, B, C, D, E를 나눠버려요. A가 항상 32%가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직접 난이도를 보고 몇 프로까지 A, 몇 프로까지 B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을 보시면 진로 선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30%로 정시가 확대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논란이 많아요. 정시 30% 확대라는 게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다. 굉장히 여론이 많이 일고는 있지만 이미 공고가 된 거고 그리고 이 30%를 만약에 대학에서 안 맞추면 그러면 그 대학은 운영이 힘들어져요.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던져주긴 했지만 사실은 강제입니다. 뭐냐면 나라에서 밀어주는 비용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30% 이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라는 게 있는데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최저도요. 너무 형편없이 밑으로 떨궈버리면 똑같이 지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야 되는 거죠. 수능 최저 없는 학교를 고르시겠다. 지방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다니는 친구들이요. 제가 2년 반 그리고 지금 와서 한 4개월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성향은 굉장히 좋아요. 공부하는 자세도 돼 있고요. 제가 지난 12월에 와서 여기서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윈터 때문입니다. 저희 학원이 윈터를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중계에서 했고요. 중계에서 유일하게 윈터를 마감한 학원이 저희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리에서도 저희는 마감을 했었고 그 친구들이 놀랍게도요. 3월이 될 때 100% 다 단과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겨울방학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소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계셨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스파르타 300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구리 지역 아이들은요. 관리만 하면 돼요. 아이들 능력은 좋아요. 성향도 좋아요. 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우리는 정시로 갈 수 없구나. 우리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미 정시라는 걸 포기를 한다는 거죠. 모의고사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관리만 되면 충분히 2등급, 3등급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약속을 해드리려고 오늘 설명회를 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평가 방법에 보시면 원래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게 영어가 있었죠. 그렇죠? 한국사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2외국어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3대 평가 과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등급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등급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수학에서의 선행은 중요하냐? 고등학교 때는 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선행이 아니라 심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심화를 완벽하게 다지는 친구들이 결국엔 내신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1을 찍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학원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강한 친구들을 만들고 싶으면 바로 저희한테 보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학생부가 개선이 돼요. 이건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 학생부 종합을 쓸 때 되게 우위를 선점한 학교들이 어디였냐면 특목고죠, 자사고죠, 외고죠. 왜 이 친구들이 우위를 선점하냐면 생기부가 너무 빵빵해요. 일반고가 10장이면 얘네들은 20장, 30장 나가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가 개선이 되면서 그 내용이 약간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논문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지금 이거는 고1부터예요. 지금 고1이요. 소논문이 사라져요. 그리고 수상 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생활기록부를 보고 분석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상 경력이에요. 근데 그 수상 경력 자체가 한 학기당 한 개로 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6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 밑에 자율동아리. 아이들 동아리 없으면 다 자율동아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하나씩, 그래서 3개까지밖에 기재될 수 없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지금 저희 아이들이요, 컴퓨터 자격증을 따겠대요. 자기는 컴퓨터학과 갈 거라고요. 그리고 중국어과 갈 거라서 중국어 자격증을 따겠대요. 근데 이런 자격증이요, 이제는 인증 취득한 게요, 대학 활용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학습이에요. 학습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모의고사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를 잡으면 정말 대학이 보여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입시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생기부에도 적던 내용이 4천자였어요. 그러니까 쓸 내용이 많은 애들은 되게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고1부터는 2200자로 축소가 돼요. 그럼 고2 어머님들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면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줄어드느냐? 대표적으로요, 봉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학생부에서 아예 빠져요. 그리고 내용 글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2200자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 안에 아이들을 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빵빵한 생기부를 갖고 있던 특목고, 자사고, 외고 친구들이 이제는 그런 혜택을 조금은 못 보겠구나.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한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수능까지 돼 있으면 더 많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적어봤습니다. 일단 EBS 연계율이요, 70%에서 50%로 내려가요. 근데 중요한 게 수학은요, 이 연계율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숫자 하나 바뀌면 아이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연계율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다른 과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적성고사는 지금 고2까지만 있습니다. 지금 고1부터는 적성고사라는 게 아예 폐지가 돼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됩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는 서류에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선택 과목과 생기부 컨설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1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를 하는지,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지 어머님들 다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제대로. 그럼 우리 아이가 갈 목표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미지수다라고 하시면 빨리 저희 학원 등록하셔서 저희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부분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도 지금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폐지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계속 폐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예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소서마저도 이제는 글자 수가 축소가 된다는 거죠. 문항수도 4개에서 3개 문항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들어가야 될 내용,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저희 학원에서는 다 첨삭도 한다는 거죠. 첨삭과 면접 대비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머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를 앞둔 어머님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입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영재학교 입시는 시작을 했어요. 4월 초에 영재학교는 이제 등록을 받겠죠. 그렇죠? 입시. 그죠? 서류를 낼 거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영재성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캠프를 들어가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한 7년 동안 영재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제자들은 영재학교 나와서 카이스트나 G스트, 유니스트, 그리고 포항공대 이쪽에 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1대1로 멘토링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해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라는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과고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재작년까지는 과고랑 자사고랑 외고랑 특목고가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과고는 떨어져 나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과고 입시를 하고 나서 떨어진 친구들이 예전에는 일반고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고 과중반
이제는 일반고 과중반을 안 가고 자사고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고와 더불어 뜨고 있는 학교들이 자율학교예요. 자율학교가 뭔지 아시나요? 대표적인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한민고, 공주한일고, 공주사대부고. 근데 여기들이 자율학교예요. 예전으로 따지면요, 특목고 입시가 다 끝나고 일반고 입시하기 전에 그 사이에 유일하게 뚫을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학교였는데 이제는 그 학교들마저도 동시에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한 장의 카드가 더 있는 거고요. 일반고 가려는 친구들한테는 특목고 외고 자사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준화에서는요, 1지방에 그거 쓰고 떨어지면 2지방으로 인문계 쓸 수 있어요. 근데 비평준화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나 선택입니다. 우리 아이가 외고를 갈 거예요. 외고 떨어지면 랜덤이에요. 어느 학교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겠느냐? 그건 어머님들한테 물음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특성을 좀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요, 제가 나눠드린 아까 그 종이에 보시면 고교 입시를 제가 총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뭐 실질적으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는 작년에 어떻게 입시가 치러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는 특목고의 매력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학생부 종합에서 우위를 선점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굉장히 잘 보던 학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반고로 좋은 아이들이 많이 갔다고요. 국어가 왜 20점이 올랐을까요? 그런데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그 친구들이 일반고로 흡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구리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구리의 판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판을 읽으시려면 빨리 저희한테 오셔서 아이들을 맡기시고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계부를 어떻게 중학교 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는 저희한테 오시면 자연적으로 해드리니까. 그리고 고교 컨설팅까지도 되는 학원이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지금 중3 어머님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작년 입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경기권 외고에서 미달이 난 학교가 2개나 있다고요. 그 정도로 입시가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일반고를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로 특목고를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수학 선생이지만 요거는 꼭 강조를 해요.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는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독서를 안 한 친구들은 나중에 자소서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자소서는 결국엔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독서를 해라. 인성 영역,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들까지, 이런 것까지 읽어주시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로 채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사고 경쟁률. 자사고 경쟁률도 작년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원하기 두려웠다. 특히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외대부속 같은 경우는요, 지역 선발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비평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하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 애들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전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국제고는 뭐 좀 그러실 거고, 여기 보시면 경기권 외고가요, 과천외고, 김포외고 같은 경우는 아예 미달이 났어요. 네, 미달이 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수시 정시 합쳐서 2019년도에 학년도에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들 집어넣어봤습니다. 100위까지 선정을 해봤는데 여기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동아고가 들어갔어요. 동아고가 서울대 6명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들어가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것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노량고랑 구리시에 뭐냐면 2년제랑 4년제 합격률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노량고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막 잘하는데 못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진학률만 놓고 보면은 구리시랑 노량고랑 별 차이 안 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학교 그레이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량고에서는 대부분 중위권, 상위권까지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그런 학교들이 전교에서 몇 명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여기에요. 전문대 진학률. 제가 구리시 학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동아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문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요, 재수가 두려운 거예요. 재수를 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수를 하면 무조건 정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안 돼 있으니까 재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의고사라는 걸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그냥 재수가 아닌 바로 현역일 때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저희와 얘기를 나누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제가 뭐 만든 학교는 일단 6개 학교예요. 저희가 왜 구리에 들어와서 이런 강연을 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뭐
중계에만 뭐 1,500명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에 와서도 1년도 안 됐는데 5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고요.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가 막힌 강의와 스킬, 그리고 저희가 뭐 삼형중 대비반, 이미 이쪽 근방에 삼형중 대비하는 학원들 되게 많죠. 네, 되게 강호들 많죠. 근데 저희가 그걸 오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저희는 그 조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줘도 삼형중에 대한 것들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파르타라는 건 어머님들 잘 생각하세요. 학원을 이렇게 뜸성뜸성 보내다 보면요, 내신 대비할 때 우리 아이가 시간표 조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저 학원 가면요, 거기서 제대로 컨설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명만 모집을 하는 거고, 그 30명에 대해서는 원비는 대폭 내려갔죠. 오늘 무슨 10% 할인 또 해준다고 하시니까 약속이 없던 어머님들 반응이 되게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해드릴 거니까 등록을 하시면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윈터 아이들 관리하면서 아이들이 제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잘 듣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생긴 게 무섭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정성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고 그거를 채워줄게. 그리고 그게 결국에 대입이라는 걸로 연결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안도감을 심어주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파르타 3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장 먼저 생기부와 선택 과목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대입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격 상승의 스페셜 원. 오늘 등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머님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